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 LG. 미국의 결정이 불만이면 지금 당장 나가세요. 트럼프 행정부의 오만한 외침. 한국 기업은 충분히 대체 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미국의 자신감은 한국 기업들의 단체 철수에 즉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네바다 광산의 광부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렸고 포드, GM, 테슬라 공장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순식간에 국가 전체가 흔들리자 트럼프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 전기차 패권을 뒤흔든 대한민국의 단호한 결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이제 우리는 그들이 필요 없습니다. 리튬만 있으면 되니까요. 백악관 상황실에서 제 목소리가 자신감 넘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리처드 노튼이에요. 미국 에너지부 국장, 20년간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져 왔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네바다 테크오페스 리튬 광산 현장,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뜨거운 사막의 열기가 얼굴을 때렸죠. 거대한 굴착 장비들이 굉음을 내며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소음. 그런데도 제 심장은 흥분으로 빠르게 뛰었어요. 광활한 네바다 사막 한복판. 펼쳐진 광산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 거대한 구덩이가 계단식으로 파여 있었죠. 그 안에서 덤프 트럭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국장님. 리튬 아메리카스의 제임스 밀러가 안전모를 건넸어요. 저는 그 하얀 안전모를 쓰면서 미소를 감출 수 없었죠. 드디어 미국이 리튬 공급망 주도권을 쥐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프로젝트 브리핑룸, 거대한 스크린의 GM, 포드, 테슬라의 로고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그 아래 빨간 숫자, 전기차 5천만 대. 2030년까지 생산 목표였죠. 이 광산 하나로 미국 전체 리튬 수요의 30%를 담당합니다. 밀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연간 6만 톤. 더 이상 중국이나 호주에 의존 안 해도 됩니다. 테이블 위 샘플을 집어들었어요. 하얀 가루처럼 보이는 탄산 리튬. 이 작은 가루가 전기차 혁명의 핵심이라니. 손에 쥐니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샘플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회사들, 우리 완성차 업체들의 목을 조르고 있어요. 사실 한국 기업들과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오바마 정부 시절 미시간에 배터리 공장 유치하려고 했을 때였죠. 한국 측 협상단, 끝없이 조건을 요구했어요. 세금 감면, 부지 무상 제공, 심지어 인프라 구축 비용까지 미국이 부담하길 원했죠. 디트로이트 호텔 회의실, 새벽 2시까지 이어진 협상.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기술 없이는 미국 전기차 산업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회의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 오만한 표정, 잊혀지지 않았죠. 회의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국 대표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통역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번역해줬죠. 어차피 미국은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어. 좀 더 뜸을 들여보자. 그날의 굴욕감,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협상은 결국 결렬됐죠. 그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미국이 독자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이제 판도가 바뀔 겁니다. 브리핑룸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선언했어요. 리튬만 확보하면 한국 기업들은 우리 하청업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GM 구매 담당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정말 한국 기업들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단호하게 답했죠. 배터리 기술,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결국 리튬 가공 기술일 뿐이에요. 원료를 쥔 쪽이 진짜 권력을 가진 겁니다. 스크린에 새 차트가 떴습니다. 2025년 리튬 시장 전망. 가격은 톤당 7만 달러. 수요는 매년 12% 이상 성장. 트럼프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죠. 미국이 리튬 패권을 쥐는 순간 한국 배터리 기업들한테 더 이상 안 끌려다닙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확신했어요. 네바다 이 광산이 모든 걸 바꿀 거라고.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갑질 못하는 새 시대가 열릴 거라고. 하지만 몰랐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망칠지, 그게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지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백악관으로 가는 차 안.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어요. 리튬 아메리카스가 요청한 7억 달러, 정부 대출이었죠. 이 정도 투자로 미국이 에너지 독립 이룬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국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죠. 백악관 웨스트윙 입구가 보였습니다. 오버오피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경제보좌관 프랭크 콜먼. 콜먼 표정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았죠. 앤더슨 국장. 리튬 프로젝트 얘기 들었어. 트럼프가 서류도 안 보고 말했어요. 7억 달러라. 꽤 큰 돈이군요. 프레젠테이션을 펼치려 했지만 트럼프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 트럼프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죠. 정부가 리튬 아메리카스 지분 10%를 가져가겠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 지분을 요구한다고요?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대통령님, 그건 좀... 말을 꺼내려 하자 콜먼이 끼어들었어요.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콜먼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죠.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미국이 주도권 쥐고 있다는 걸요. 트럼프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너 프리머니? 공짜 돈은 없어요. 목소리가 오버오피스에 울려 퍼졌죠. 정부가 위험 감수하고 대출해 주는데 상응하는 대가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분명 원칙적으로는 어긋나지만 한국 기업들 횡포를 생각하면 이해가 가기도 했죠.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미국 리튬 독립은 물거품.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리튬 아메리카스와 협상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앤더슨 국장. 이번 일만 잘 처리하면 한국 놈들이 두 번 다시 우릴 우습게 안 볼 거요. 오버오피스를 나오며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흥분되기도 했죠. 드디어 한국 배터리 기업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복도를 걷는 내내 콜먼이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건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한국이 얼마나 우릴 무시해 왔는지 아시잖아요. 그날 밤 네바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도시 불빛들 마치 리튬 결정처럼 빛나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 하청이 될 거야.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악의 오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한국 기업들 철수 소식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긴 테이블 주위로 고위 관료들이 모였습니다. 아침 8시 정각.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섰죠. 앤더슨 국장, 어떻게 됐어? 트럼프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리튬 아메리카스 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분 10%는 너무 과도하다고요. 순간 콜먼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들이 버티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어요. 정부 대출 없이는 프로젝트 진행 못하니까요. 트럼프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탁탁 두드렸습니다.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죠. 바로 그거요. 우리가 갑이란 말이요. 한국 기업들 얘기 들어봤어. 콜먼이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이 소식 듣고 발끈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요? 트럼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겠다고. 콜먼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이 맞아요. 한국 기업들은 절대 철수 못해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죠. 작년 한 해 LG하고 삼성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300억 달러 넘습니다. 화면에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미시간 홀랜드 공장, 테네시 공장, 조지아 공장, 생산량하고 매출액. 확실히 인상적인 숫자였죠. 이 돈을 포기하고 떠나요. 콜먼이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굴복할 거예요. 늘 그래왔듯이. 국무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게 나가면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니까요. 트럼프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콱 내리쳤습니다. 동맹, 그들이 우릴 동맹으로 대해요. 얼굴이 붉어졌죠. 배터리 가격 마음대로 올리고 기술 이전은 거부하고 그게 동맹이란 말이요. 콜먼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우릴 이용만 해왔어요. 새 자료를 화면에 띄웠죠. 미국 정부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한테 제공한 보조금만 해도 50억 달러 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확실히 충격적인 숫자였죠. 이제 우리가 받을 차례예요. 트럼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프리머니. 공짜 돈은 없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통령님, 그래도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철수한다면. 하지만 트럼프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철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미시간에 1,000억 달러 투자한 공장 버리고 간다고. 불가능해요. 콜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업들하고 일해본 경험으로는요.
그들은 협박은 잘하지만 실행은 못해요. 허세일 뿐이에요. 떠날 리 없어요. 에너지부 부장관이 보고서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건설 중인 공장만 해도 5개 넘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250억 달러. 그거 봐요. 트럼프가 손을 쳤습니다. 그 돈 다 포기하고 떠나요. 미친 짓이지. 앤더슨 국장, 트럼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리튬 아메리카스한테 전하시오. 지분 10% 이게 우리 최종 조건이라고.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 기업들한테도 메시지 보내시오. 트럼프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미국이 리튬 확보하면 배터리 공급 업체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요. 콜먼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미국 시장 노리고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날 무렵 트럼프가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주는 거요.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라는 걸. 회의실을 나오며 콜먼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국장님, 이번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한국 기업들 반응이 예상보다 거셌거든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서지민 북미 부사장 발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미국이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만 본다면 우리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제 받은 보고서에 적힌 서지민 발언이었죠. 저녁 에너지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측 반응을 더 자세히 살펴봤죠. 삼성 SDI 고위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대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사회를 소집했고요. 부하 직원이 새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국장님, 한국 언론들이 이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어요. 경제 침략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대요. 그래도 결국은 굴복할 거예요. 서류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콜먼 말이 맞아. 한국은 미국 못 떠나니까.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불안감은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튬 아메리카스 대표하고 통화했습니다. 정부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분 10% 동의해요. 즉시 백악관에 소식 전했죠. 트럼프하고 콜먼은 크게 만족해했습니다. 잘했어, 앤더슨 국장. 이제 한국 놈들이 누가 주인인지 알게 될 거요. 그러나 바로 그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미국 정부의 불공정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틀을 하다면 미국 시장에서 철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동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 분노가 진짜였던 거죠. 한국 기업들 공동 성명이 나온 지 사흘. 워싱턴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리튬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요. 부하 직원이 급하게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급격히 떨어지는 그래프. 일주일 만에 톤당 7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원인이 뭐예요? 중국이 재고를 대량 방출하고 있대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구매를 중단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즉시 리튬 아메리카스 대표한테 전화했습니다. 앤더슨 국장님, 큰일이에요. 이 가격이면 프로젝트 자체가 위험해요. 더 큰 문제는 GM에서 날아온 보고서였습니다. 전기차 생산 지원 예상 기간 3개월, 빨간 글씨로 적힌 경고문. 한국산 배터리 대체 공급처 확보 실패 시 연간 생산 목표 달성 불가능. 예상 손실액 50억 달러. GM 구매 담당 부사장이 직접 전화 걸어왔습니다. 앤더슨 국장님,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공급 중단할 움직임 보이고 있어요. 신규 계약 모두 보류했어요. 기존 계약분도 최소 물량만 공급하고 있고요. 당장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상황실에 이미 콜먼하고 다른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콜먼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중국 재고 방출도 오래 못 가요. 재무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시장 조작은 한계가 있어요. GM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자동차 회사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과장된 우려예요. 콜먼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GM도 협상용으로 엄살 부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어떻소? 대통령님, 한국 기업들이 압박 가하고 있어요. 콜먼이 보고했습니다. 리튬 구매를 중단하고 배터리 공급도 지연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이에요. 트럼프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겁주기 작전이군. 포커게임하고 같아요. 결국 먼저 포기하는 쪽이 지는 거지. 대통령님, 포드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배터리 재고가 2달분밖에 없대요. 2달이면 충분하지. 트럼프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 안에 한국이 무릎 꿇을 거요. 콜먼이 거들었습니다. 제 정보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대요. 주주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머스크의 문자를 다시 읽어봤죠. 서지민이 직접 움직이고 있다. 공장 철수 준비를 시작했어. 즉시 미시간 홀랜드 공장 관계자한테 전화했습니다. 상황이 어때요? 이상해요. 한국 직원들이 뭔가 정리하는 것 같아요. 중요 서류들을 박스에 담는 걸 봤어요. 포드 최고 운영 책임자하고도 통화했습니다. 앤더슨 국장, 우리는 정말 걱정돼요. 올해 전기차 10만 대 생산 목표가 있는데 배터리 없이 어떻게 해요? 중국 업체들은 어때요? 품질이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생산 라인은 한국 배터리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하지만 그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이 문제를 연일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어요. 미국의 경제 침략에 맞서자 화면에 한국 시민들 시위 장면도 나왔습니다. 동맹을 거래로 보는 미국을 규탄한다.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물론이지. 콜먼 말이 맞아. 한국은 허세만 부리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리튬 가격이 톤당 4만 달러까지. 리튬 아메리카스 대표가 다시 전화 걸어왔습니다. 국장님, 이대로는 프로젝트 중단해야 해요.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 움직임이었습니다. LG하고 삼성이 공동으로 유럽 배터리 업체하고 제휴를 발표한 거예요.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명확한 신호. 유럽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아시아의 방역. 긴급히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더 큰 폭탄이 터진 후였습니다. 콜먼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앤더슨 국장, 방금 한국 기업들이 정식으로 미국 철수를 선언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떠난다고요. 콜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지민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어요. 화면 속 서지민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만 본다면 우리도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오판했던 겁니다. 서지민의 기자회견은 워싱턴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시작됐습니다. 긴급 호출을 받고 백악관 상황실로 달려갔죠. 서울에서 생중계되는 화면. 서지민 표정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 뒤로 GM, 포드, 테슬라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죠. 의도적인 배치. 미국 정부가 리튬 아메리카스의 지분 10%를 요구한 건 명백한 시장 원칙 위반이에요.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강탈이에요. 콜먼을 쳐다봤습니다.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죠. 우리는 지난 10년간 미국에 25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미시간, 테네시, 조지아에 공장을 세우고 수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했어요. 화면이 잠시 전환되어 미국 공장들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우릴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들을 하청업체로 만들겠다는 에너지부 국장의 발언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어요. 첫째, 미국 정부가 리튬 아메리카스 지분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모든 신규 투자를 중단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둘째, 기존 계약은 최소한으로만 이행하며 추가 공급은 없어요. 셋째, 필요시 단계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완전 철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트럼프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잠옷 위에 가운만 걸친 모습. 뭐라고요? 감히 우릴 협박해. 우리는 이미 대안을 마련했어요. 유럽의 로스볼트, 중국의 카티엘하고 협력을 강화할 거예요. 화면에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서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우릴 환영하고 있어요. 그들은 진정한 파트너십이 뭔지 알고 있으니까요. 콜먼이 주먹을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배신이야. 동맹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미국이 우릴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존중 없는 동맹엔 미래도 없어요. 그 순간 무언가 크게 잘못됐음을 깨달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미국 공장을 폐쇄할 거예요. 우리는 미국 직원들을 소중히 생각해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거예요. 또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때요? 정부도 우리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어요. 경제 주권을 지키는 건 국가의 의무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상황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콜먼, 당신이 한국은 절대 안 떠난다고 했잖아. 트럼프 분노가 콜먼한테 향했습니다. 허세라고 했잖아. 저도 예상 못했어요. 즉시 디트로이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GM 상황이 어때요? 난리 났어요. 생산 라인 담당자들이 패닉 상태예요. 포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앤더슨 국장님, 이대로면 다음 달부터 전기차 생산이 중단돼요. 테슬라 머스크는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앤더슨, 당신들이 이걸 완전히 망쳤어. 재무부 차관이 태블릿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주식시장이 난리 났어요. GM 포드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니 빨간색 그래프가 급격히 아래로. 개장 10분 만에 GM은 8%, 포드는 9%가 떨어졌죠. 반면 한국 기업들 주가는 오히려 상승. 투자자들이 한국 편을 든다는 거예요. 시장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성명을 발표했죠. 트럼프 행정부의 무모한 정책이 미국 제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미시간주 상원의원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죠. 수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하다. 즉시 한국하고 대화해야 한다. 앤더슨 국장, 트럼프가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이 사태를 수습하시오. 당신이 시작한 일이잖소. 리튬으로 한국을 제압하겠다고 한 게 당신 아니요? 일주일 안에 해결하시오. 안 그러면 당신도 책임을 져야 할 거요. 회의실을 나오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존중 없는 동맹엔 미래도 없어요.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존중한 적이 있었을까요? 처음으로 우리가 크게 잘못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지민의 기자회견이 끝난 지 정확히 일주일 후 미시간 디어본에 있는 포드 전기차 공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 위 전광판에 빨간 숫자. 전기차 생산량 0대 2주.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국장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포드 공장의 마이크 존슨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더욱 충격적인 광경. 수백 미터에 달하는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 있었죠. 평소라면 쉴 새 없이 움직이던 로봇 팔들이 허공에 멈춘 채. 이게 현실이에요. 네, 국장님. 배터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미국 직원들 모습을 봤습니다. 할 일 없이 빈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죠. 이 사람들 모두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3천 명이 놀고 있어요. 하루 인건비만 200만 달러가 나가요? 생산은 제로인데. 현장 관리자 톰 윌리엄스가 달려왔습니다. 2주면 대체 벌써 모든 라인이 멈췄다고요. 고객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해요. 대체 공급처는 없어요. 중국 배터리를 테스트해봤지만 우리 시스템하고 안 맞아요.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하는데 그러면 최소 6개월이 걸려요. 공장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내려다본 공장 정형은 더욱 처참했죠. 마치 거대한 기계 무덤. 존슨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어제까지의 생산 실적이에요. 화면에 충격적인 그래프. 일주일 전 하루 500대 생산해서 0대로 수직 낙하. 재고는 얼마나 있어요? 완성차 재고가 3,000대 정도. 하지만 그것도 다음 주면 바닥나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GM의 메리 바라 대표. 화상회의를 연결해도 될까요? 화면이 분할되면서 디트로이트가 연결됐습니다. GM, 포드, 테슬라의 대표들이 모두 나타났죠. 앤더슨 국장, 우리도 같은 상황이에요. 디트로이트 공장도 완전히 멈췄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F15형 라이트닝 생산이 완전 중단됐어요. 이미 선주문 받은 게 5만 대가 넘는데 머스크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프리몬트 공장 가동률 10%예요. 이대로면 다음 주 완전 중단이에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 미완성 전기차들이 줄지어서 배터리만 없는 차체들이 햇빛 아래 무기력하게 마치 영혼 없는 껍데기들. 네바다 광산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도 멈췄어요. 리튬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채굴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실제로 네바다 테커패스 광산도 이틀 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리튬 독립의 꿈이 무너진 거였죠. 테네시 스프링힐의 GM 공장에서도 비슷한 소식. 울티움 배터리 공장이 텅 비었대요. LG 기술자들이 모두 철수했거든요. 회의실로 들어가 긴급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전기차 생산 목표 10만 대였어요. 실제 생산은 0대가 될 것 같아요. 완전한 재앙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F15형 라이트닝 생산이 완전 중단됐어요. 아무도 대답 못했습니다. 다시 공장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직원 휴게실에 노동자들이 모여 뉴스를 보고 있었죠. 우리도 일자리를 잃게 생겼어요. 한국 회사가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때 한 노동자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당신이 앤더슨 국장이죠? 당신들이 한국을 몰아낸 거 아니에요. 우리 일자리를 망친 거잖아요. 다른 노동자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야. 정부가 욕심 부리다가 이렇게 된 거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공장을 나오며 다시 한번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전기차 생산량 0대 2주. 붉은 숫자가 마치 미국 자동차 산업의 묘비명.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한 트럭 운전사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국장님, 부품 운송일도 다 끊겼어요. 1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에요. 차를 타고 공장을 빠져나오는 길. 평소 북적이던 부품 공급 업체들도 하나둘씩 닫고 있었죠. 전체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미국 전기차 생산 완전 중단. 정부는 뭐 하고 있나? 라디오를 끄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네바다 광산에서 의기양양했죠. 리튬만 있으면 한국은 우리 하청이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 리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배터리 기술, 생산 노하우, 숙련된 엔지니어들. 이 모든 게 한국에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생산 완전 중단. 예상 손실의 길을 10억 달러. 고용위기 임박. 공항에 도착하자 콜먼의 전화가 왔습니다. 국장님, 의회가 난리 났어요.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서지민을 만나야 해요. 무릎이라도 꿇고 사정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화려한 건물들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공허함만 가득했죠. 전기차 생산량 0대. 그 숫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브리핑룸으로 급히 소환됐습니다. 국가안보회의 긴급 소집. 앤더슨 국장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시오. 국방부 장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기차 생산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예요. GM, 포드, 테슬라 모두 배터리 부족으로 생산 라인이 멈췄어요. 트럼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요? 대통령님, 여기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스크린에 큰 글씨로 나타났습니다. 리튬 수요의 87%는 배터리.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시오. 리튬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배터리로 못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기술은 한국이 가지고 있죠. 다음 화면에 더 구체적인 분석. 전 세계 배터리 생산 점유율. 한국이 42%, 중국이 48%, 일본이 7%. 미국은요? 2%도 안 돼요. 리튬은 원료일 뿐이에요. 그걸 정제하고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만들고 셀로 조립하는 기술. 이 모든 공정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네바다 리튬 광산은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트럼프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소? 저도 착각했어요. 뭔 원료를 쥐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죠. 국방부 차관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 물자예요. 화면에 군사용 드론, 잠수함, 전투기의 사진. 이 모든 무기 체계에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해요. 한국 배터리 기술 없이는 우리 국방력도 약화돼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전기차용 배터리가 70%, 에너지 저장 장치가 15%, 전자기기가 2%, 결국 87%가 배터리 관련이네요. 리튬의 진짜 가치는 배터리에 있었군요. 네. 그리고 배터리 기술의 핵심은 한국이 쥐고 있어요. 특히 LG하고 삼성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예요? 에너지 밀도에서 한국 배터리는 중국보다 20% 우수해요. 안전성하고 수명도 월등하고요. 콜먼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역으로 당한 거네요. 그때 의회 연락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의회가 난리 났어요. 양당 모두 행정부 책임을 묻고 있어요. 연락관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하원 의장의 성명이 떴죠. 트럼프 행정부의 무모한 정책이 미국 제조업을 파괴했다.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얼굴이 더욱 붉어졌죠. GM, 포드, 테슬라의 현재 상황이에요. 화면에 세 회사의 로고와 함께 빨간 글씨. 전기차 생산 2주간 0대. 예상 손실일 15억 달러. 15억 달러요. 하루에요. 네. 생산 중단으로 인한 직접 손실만 그래요. 간접 손실까지 합치면 20억 달러가 넘어요.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 이제야 깨달았어요. 리튬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차의 심장이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앤더슨 국장 말이 맞아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어요. 리튬 시장 점유율만 봤지 기술 가치 사슬을 놓쳤어요.
트럼프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결정을 내리셔야 해요. 한국하고 협상을 시작해야 해요. 협상,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란 말이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국가 경제하고 안보가 걸린 문제예요. 그때 또 다른 연락관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뉴욕 증시가 폭락했어요.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하락했어요. 의회 연락관이 또 보고했습니다. 미시간주 의원들이 집단 성명을 냈어요. 한국을 몰아낸 오만이 국가를 무너뜨렸다. 로이터 통신 긴급 속보예요. 트럼프 지분 요구가 프로젝트 위기를 불렀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하청업체로 만들려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리튬 광산도 무용지물이 됐어요. 한국이 구매하지 않으니 가격이 폭락했고 채굴 자체가 불가능해졌죠. 콜머니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완벽한 재앙이네요. 화면에 파이낸셜 타임스 헤드라인이 떴죠. 미국의 오만함이 부른 자멸. 르몽드는 더 신랄했습니다. 동맹을 무시한 대가는 심각하다. 심지어 일본 언론도 비판적이었죠. 기술 패권의 진짜 주인은 한국이었다. 트럼프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앤더슨 국장, 당장 한국으로 가시오. 당신이 시작한 일이니 당신이 해결하시오.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시오. 회의가 끝나고 브리핑룸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국장님, 한국 철수가 사실이에요. 미국 전기차 산업이 붕괴하나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리튬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 차의 심장이다. 이 깨달음이 너무 늦었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가기 전 제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 의회로 긴급 소환됐습니다. 하원에너지 상업위원회 긴급 청문회. 의사당 청문회장은 기자들하고 방청객들로 가득. 증인석에 앉자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앤더슨 국장님, 미국 전기차 산업이 완전히 멈춰섰다는 게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GM, 포드, 테슬라 모두 2주간 전기차를 단 한 대도 생산 못했어요.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여기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리튬 수요의 87%가 배터리 용도예요. 국장님, 이 수치를 알고 계셨어요. 지금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에너지부 국장이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정책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하겠어요. 트럼프 지분 요구가 프로젝트 위기를 불렀다. 국장님, 네바다 광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국을 하청업체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청문회장이 다시 술렁거렸죠. 방금 들어온 속보예요.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폭락했어요. GM 주가는 20%, 포드는 22% 하락했어요. 청문회장이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만 5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예요. 이 모든 게 행정부의 오만 때문이에요. 위원장이 의사봉을 쳤습니다. 정리하겠어요. 첫째, 리튬 수요의 87%가 배터리예요. 둘째, 미국 전기차 생산이 2주간 영대로 완전 중단됐어요. 셋째, 로이터는 모든 게 트럼프의 지분 요구 때문이라고 보도했어요. 각 항목을 말할 때마다 의사봉을 쳤습니다. 그때 뉴욕주 민주당 의원이 일어섰습니다. 30년간 의원직을 수행한 중진, 한국을 몰아낸 오만이 국가를 무너뜨렸어요. 이건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에요. 국가적 재앙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해요. 저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어요. 청문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의해요. 여러 의원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세게 쳤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겠어요. 하나 둘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찬성 42, 반대 13.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결됐어요. 위원장이 의사봉을 3번 쳤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정식 발의되었음을 선언해요. 충격에 빠져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건가? 청문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을 뚫고 빠져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가결. 한국 배터리 기업 철수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로 확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앤더슨, 당장 한국 가서 해결하고 오시오. 탄핵당하기 전에 수습하란 말이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 손에 달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다시 한번 그 숫자들을 되새겼습니다. 리튬 수요의 87%, 전기차 생산 영대. 이 숫자들이 미국을 무너뜨렸고 이제 대통령마저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오만함이 부른 재앙.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거였죠.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LG에너지 솔루션 본사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도시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미국 운명을 구걸하러 온 처지. LG 본사 앞에 도착하자 서지민 부사장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가웠지만 악수는 받아줬죠. 오셨군요, 앤더슨 국장님. 회의실로 들어가자 삼성 SDI 임원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섰습니다. 먼저 사과드려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오만했어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못했어요. 서지민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튬 아메리카스 지분 요구를 공식 철회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어요. 한국 기업들을 단순 공급자가 아니라 공동 투자자로 모시겠어요. 네바다 리튬 광산의 지분 20%를 한국 컨소시엄에 제공하겠어요. 삼성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지분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가 깨졌어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회를 주세요. 미국 전기차 산업이 무너졌어요.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예요. 서지민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우리도 손해를 봤어요. 철수 비용만 5억 달러가 들었어요. 보상하겠어요. 즉시 답했습니다. 모든 손실을 배상하고 추가로 향후 10년간 세제 혜택을 보장하겠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서지민한테 귓속말을 했죠. 서지민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 미국 의회 청사가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서 있었죠. 얼굴은 초췌했고 평소의 거만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실수를 인정하러 왔어요. 의회는 조용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만 본 제 오만함을 사과해요. 서지민이 화면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한국 임원들도 조금씩 표정이 누그러졌죠. 화면 속 트럼프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명령을 발표해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모든 불공정 요구를 철회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해요. 의회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시 서지민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부사장님,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동맹을 만들고 싶어요. 강탈이 아니라 존중. 이게 진짜 동맹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서지민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향후 모든 결정에서 한국 기업들하고 사전 협의를 거칠 것. 둘째, 기술개발 투자금 100억 달러를 공동펀드로 조성할 것. 셋째, 미국 공장의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수용하겠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GM의 메리바라 대표. 화상회의를 연결해도 될까요? 화면이 분할되면서 디트로이트가 연결됐습니다. 서 부사장님, GM을 대표해서 사과드려요. 우리도 한국의 가치를 몰랐어요. 포드 대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 전기차 산업이 불가능해요. 머스크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서지민 부사장님, 테슬라도 새로운 파트너십을 원해요. 서지민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변했다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요.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겠어요. 삼성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앞으로는 하청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우리는 파트너예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드려요. 한국은 우리의 동등한 파트너예요. 서지민이 일어섰습니다. 다른 임원들하고 눈빛을 주고받더니 저한테 손을 내밀었죠. 단계적으로 복귀하겠어요. 먼저 기존 계약분부터 정상화하고 신규 투자는 협의 후 결정하죠.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화상회의 화면에서도 안도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주일 내에 배터리 공급을 재개하겠어요. 서지민이 선언했습니다. 미시간하고 테네시 공장도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겠어요. 그 순간 워싱턴하고 연결된 화면에서 큰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회가 트럼프 탄핵안을 부결시킨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서지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국장님, 이번 일로 모두가 교훈을 얻었기를 바라요. 그렇죠. 기술하고 자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상호 존중이라는 걸 배웠어요. 서지민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따뜻한 표정을 본 순간이었죠.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야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귀국 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한미 배터리 동맹이 새롭게 시작돼요. 이번 위기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배우셨어요? 동맹은 지배가 아니라 협력이에요.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신뢰는 오직 존중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 하청업체가 아니라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이에요. 일주일 후 포드 공장의 전광판에 새로운 숫자가 떴어요. 전기차 생산 재개 11500대. 미국 전기차 산업이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죠. 그리고 한 달 후 네바다 리튬 광산에서 한미 공동 투자 협약식이 열렸어요. 서지민하고 제가 나란히 서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이제 진정한 파트너가 된 거였죠. 그날 깨달았어요. 진짜 힘은 자원이나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그게 바로 진짜 동맹의 의미였어요. 협약식이 끝나고 광산 전망대에 올랐어요. 한 달 전 이곳에서 오만함에 가득 차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국장님 축하드려요. 제임스 밀러가 다가왔어요. 이제 진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네요. 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답했죠. 한국하고 함께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서지민이 광산 시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녀한테 다가갔어요. 부사장님, 제가 한 달 전 이곳에서 얼마나 오만했는지 아세요? 말했어요. 한국을 하청으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었죠. 서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조용히 말했죠. 하지만 국장님은 변하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한국이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존중이라는 걸. 2달 후 한미 공동 배터리 기술 개발 펀드 100억 달러가 공식 설립됐어요. 백악관에서 열린 조인식에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했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에요. 트럼프가 연단에 섰어요. 목소리에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죠.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웠어요. 계속했어요. 동맹은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예요. 한국은 우리 하청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서지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이자 친구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지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트럼프하고 악수했죠. 미국하고 한국의 파트너십이 세계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길 바라요. 서지민이 말했어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석 달 후 미국 내 한국 기술자 근무 환경 개선안이 통과됐어요. 의회 청문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죠. 한국 기술자들이 없었다면 미국 전기차 산업도 없었어요. 미시간주 의원이 말했어요. 그들을 존중하고 대우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글로벌 언론들도 이 변화를 주목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면에 대서특필했죠. 한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임을 증명하다. 블룸버그도 분석 기사를 냈어요.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의 리더십은 확고하다. 심지어 중국 언론도 인정했어요. 한국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4개월 후 백악관 기자회견에 다시 섰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말했어요. 미국 정부는 앞으로 모든 배터리 관련 정책 결정에서 한국하고 사전 협의할 것을 약속해요.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려 퍼졌죠. 이건 단순한 외교적 관례가 아니에요.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이에요.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국장님, 하청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 단어는 이제 금지어예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 파트너이지 하청업체가 아니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5개월 후 GM하고 포드, 테슬라 대표들이 서울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LG하고 삼성 본사에서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메리 바라가 말했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예요. 포드 대표도 거들었죠. 한국 배터리 없이는 우리 미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머스크는 더 솔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오만했어요. 인정했죠. 한국의 기술력하고 헌신이 없었다면 테슬라의 성장도 불가능했어요. 6개월 후 첫 번째 한미 공동개발 배터리가 출시됐어요. 에너지 밀도가 기존보다 30% 향상된 혁신적인 제품이었어요. 이게 진정한 협력의 결과예요. 서지민이 발표회에서 말했어요. 미국의 자본하고 한국의 기술이 만났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연단에 올랐어요. 1년 전 저는 리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고백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진짜 힘은 기술하고 존중, 그리고 신뢰에서 나와요. 7개월 후 네바다 광산에서 첫 상업 생산이 시작됐어요.
한국 기술자들하고 미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파트너네요. 제임스 밀러가 제게 말했어요. 한국 팀 없이는 이 광산도 안 돌아가요. 미소 지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운 교훈이에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8개월 후 다시 국방부 브리핑에 초청됐어요.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한미 공동 개발 배터리가 군사용으로도 적용돼요. 보고했죠. 드론, 잠수함, 차세대 무기체계 모두에 사용될 예정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하고의 협력이 국가 안보에도 기여하는군요. 바로 그래요. 답했죠. 진정한 동맹은 모든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9개월 후 미국 전기차 생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한국 배터리의 안정적 공급 덕분이었죠. GM이 월간 10,000대를 돌파했어요. 메리바라가 발표했어요. 한국 파트너들 덕분이에요. 포드도 기록을 세웠어요. F150 라이트닝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들도 한국 배터리의 품질을 인정했죠. 테슬라는 새로운 공장을 발표했어요. 한국 기술자들하고 함께 텍사스에 최첨단 배터리 공장을 짓겠어요. 머스크가 선언했죠. 10개월 후 서울을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어요. 부사장님, 서지민을 만났어요. 1년 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해요. 서지민이 미소 지었어요. 국장님은 변화를 선택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는 거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가르쳐준 것들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존중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치를. 11개월 후 한미 배터리 동맹 1주년 기념식이 열렸어요. 백악관 로즈가든에 양국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1년 전 우리는 위기를 겪었어요. 트럼프가 연설했어요. 하지만 그 위기가 우릴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미국하고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예요. 계속했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맹이에요. 서지민도 연단에 올랐어요.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 말했죠. 이게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에요. 1년 후 에너지부 국장직을 마치며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제 재임 기간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잠시 멈췄어요. 그건 겸손이에요. 답했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돼요. 그건 바로 파트너에 대한 존중이에요.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것.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진정한 힘은 지배가 아니라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 자원이 아니라 신뢰가 미래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동맹은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에너지부 사무실을 정리했어요. 책상 위에 네바다 광산에서 가져온 리튬 샘플이 놓여 있었어요. 1년 전 이 작은 가루를 보며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진짜 보물은 리튬이 아니라 한국하고의 우정이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석양이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게 변했죠. 오만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 존중이 자리 잡았어요. 위기는 기회가 됐고 갈등은 협력으로 바뀌었어요. 리튬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차의 심장이었어요. 그 사실을 이제는 미국 모두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고 있어요.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국의 기술력, 미국의 자본력, 이 둘이 만났을 때 우리는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진정한 힘은 지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 협력과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 1년 전 네바다 사막에서 리튬을 보며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저는 이제 한국 친구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무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감사해요, 한국. 당신들이 우리한테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가르쳐줬어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